네, 우리 박현상 부장님 나오셨고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각도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많이. 거래소는 좀 밀렸고, 네, 동시호가 전에 저희 3시 한 10분?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 그때 장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땠습니까? 시장이. 해볼만 했죠. 그쵸. 3시 10분. 그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거래소가 플러스가 났었어요. 네, 그때. 그러다가 역시 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거죠. 2,400은 지키는구나. 이게 요 며칠 보시면은 2,300 살짝 깼다가도 올려놔요. 조금씩 올려놓기 때문에 지금 지지권을 봤을 때 1, 2, 3, 4, 4번, 한 번 깨진 거 빼놓고는 4번 지지한 거거든요, 거의. 근데 저게 좀 예. 저희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맞아요. 고점을 계속 낮추고 맞아요.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이때도 있고요. 근데 이게 지금 연초라는 거죠. 연초라는 거고 다음 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있고요. 그리고 미국도 조정 받을 만큼 받았고 안 좋게 보면 이렇죠. 미국이 네. 한 번 더 조정을 받을 것 같다. 그 미국도 깨지긴 깨졌어요. 차트는 깨졌어요. 그건 깨진 거 맞습니다. 어제 테슬라 그제죠. 21선 깨지면서 네, 트럼프 트레이딩 좀 약화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면 M7부터 시작한 빅테크들 살짝 좀 흐르게 되면은 미국도 밀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 시장 전에 어제 다 확인한 거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코스닥은 1.2%나 플러스가 나오고 그런데 오늘 뭐 이따가 섹터 말씀드리긴 하겠지만 대부분 뭐라 그런지 아시죠? 왜 올라요? 방산 왜 가요? 솔직히 뜬금없지 않나요? 그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1% 가고 LIG 넥슨이 15% 가는 게 상식적으로 한 달 전까지 그러니까 한 1, 2, 한두 달 정도 주식 보다가 네. 이렇게 빡 오른 거가 이해 가세요? 솔직히 우리가 마음 다 열어놓고 얘기하면 그냥 올랐으니까 올랐다 얘기를 할 뿐이지 이거 아무도 몰랐어요. 그쵸. 이게 오늘 갈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오늘 갑자기 왜? 제가 오늘 이유를 쫙 찾아봤더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트럼프 정부가 행정부가 취임할 것 같으니 그 국방비 예산이 증가할 것 같은 기대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거 그냥 쓴 거죠, 솔직히. 그거 지난주에는 뭐 트럼프 행정부 안 됐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기관 및 외국인들의 하드한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리즈너블 합니다. 일단은 코스피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습니다. 그냥 4번, 5번 정도 유지를 시켰는데 이재현 대표님 말씀대로 이사님 말씀대로 이걸 깰지 미국이 크게 빠지면 깰 것 같죠. 그런데 제가 화요일 날 찐시황 시간에 와서 시장 안 열리고 기억하실 텐데 뭐라 말씀드리냐면 국내 증시가 코리아만의 문제 때문에 빠진 거잖아요. 네, 여기서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정치적인 혹은 국지적인 지리적인 걸 봤을 때 우리나라 정세가 여기서 여기 이것만큼 더 안 좋아질 수 있을까? 라고 해서 좀 모르겠어요. 항상 예상을 뛰어넘어가지고. 뛰어넘었는데 더 이상은 안 나와 이제 제가 진짜요? 보기에는 더 이상 뭐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예, 뭐 그거는 뭐 정치적인 얘기니까 빼도록 하고요. 네. 일단은 더 이상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이 PBR 0.84배 정도 수준. 그러면 금융위기 수준이다. 금융위기 수준에서는 그 전에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 때는 네. 우리 문제가 아니고 글로벌 문제였잖아요. 그쵸. 8월 5일날 NK트레이드, 작년에 SVB, 그 전에 블라블라. 근데 그런 위기들은 미국에서 바로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벗어난 거고요. 이번 금융위기 수준의 밸류에이션은 네. 우리 문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 문제가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시간이 걸릴 때까지는 우리가 시간을 녹여내는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솔직히 얘기를 해볼까요? 어떻게 얘기를 드리냐면 제가 요즘 고객들 계좌들 별로 주식을 많이 추가 못 시켰어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맘 편하게 살 건 안 보여요. 근데 단타 칠 것만 보여요. 그렇지 않나요? 그쵸. 이 지금 시장이 그렇잖아요. 딱 이래요. 맘 편하게 내가 삼성전자 저점일 수는 있지. 근데 내일 올라갈지 다음 주 올라갈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2천이 오늘 흘렀잖아요. 네. 흘렀는데 여기서 싸 보이긴 한데 사봉이 실적 발표할 때까지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아닙니까 지금? 사봉이 적자설 돌잖아요 지금. 안 좋을 것 같다고. 네. 더 안 좋으면 유상증자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줄줄 새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뭐가 마음 편할까? 오늘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방산 15% 오르는 거 누구도 예상 못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마음 편하게 어떤 섹터를 내가 이렇게 넣어놓을까? 이거 했을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이렇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1, 2주 전부터 무수하게 외쳤는데 개별주 장세. 호재 뜨면 그냥 들이붙는. 이거 지금 1, 2주 동안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오늘이 가장 강력하게 했던 그런 날이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래서 네. 오늘 장중에 좀 중국이 좀 흔들렸어요. 잠깐 화면 보시면은 홍콩도 2.7% 빠지고 상해도 2.6% 빠지고 심천도 3% 빠졌어요. 요거 오늘 그러니까 내용이 오늘 좀 중국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내용이 좀 오해 좀 돌던데 사실은 저는 오늘 중국을 장중에 안 봤어요. 네. 굳이 볼 필요가 없었어 가지고. 왜요? 아니, 굳이 뭐 오늘 같은 날 지수가 이것 때문에 빠지는 것 같지도 않은 것 같고 그냥 뭐 무거운 것 같고 그런데 갑자기 수젠텍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갑자기 뭐죠 그게? 갑자기 이제 진탕기도 바이러스?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지 찾아보니까 중국에서 무슨 바이러스 있는 것 같대. 그렇게 알게 됐죠. 네. 그리고 중국 주식을 보니까 지금 심천이 3%나 빠지고 그렇죠? 상해가 2.6%나 빠지는 중국이 갑작스럽게 많이 빠진다 이거죠. 네. 우리 가족분들한테 말씀드리는데 바이러스 확산 관련 오늘 좀 문의가 좀 많았다고 합니다. 이게 HMPV라는 독감과 비슷한 증상을 가진 바이러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국 질병 당국에서는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인지 아직은 확인이 필요하다. 라는 거고 외신발 그 보도 보시면은 중국 사람들 막 모여가지고 애들 여기 뭐 붙여 있고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근데 중국은 원래 다 모여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금 과장되게 나온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평가에 따르면은 이러려면은 좀 장이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빠지더라고 중국에서도. 네. 그러니까는 이거는 새로운 바이러스라기보다는 그냥 중국 시장의 수급 때문에 일부 빠지는 그런 경향이 오늘 바이러스 같은 경우가 이거 아닐까 해서 추측이 되는 거 아닐까. 일단 지금까지 오후 한 5시까지 평가는 그래요. 물론 바뀔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질병 당국에서 이거 네. 새로운 바이러스 그러면 장 박살나겠죠. 그쵸. 예, 그런데 일단은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측면에서만 중국이 빠졌고 이런 걸로 추측이 된다. 지금 나스닥 선물 0.6% 정도 오르는데 그러면 미국도 빠지겠죠. 아직은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보이시죠? 예, 그런 거 같기 때문에 네. 일단은 중국발로 우리 시장이 빠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종가상으로는 거래소는 0.55포인트 2,400이 넘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진 않고 장중에 넘었으나 일단은 그렇다. 그리고 수급 보시면은 요거 잠깐 온 김에 말씀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이 2,300억 팔았고 기관이 많이 팔았어. 2,000억 정도 팔았는데 일자별로 볼게요. 요거요. 금투 2,000억 팔았죠. 금투 2,000억 빼고는 기관은 판 거 아니거든요. 요거요. 배당 차익 거래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샀기 때문에 12월 달에 네. 1월 달에는 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왜 기관 많이 팔지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원래 팝니다. 언제까지? 2월 옵션 만기일까지. 그래서 근데 상대적으로 매수한 규모가 이번에는 분기 배당이라든지 배당 결산일 같은 경우가 3월에 있는 경우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그 금투에서 들어오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진짜 만약에 기간 수급을 걱정할 거는 연기금이 때릴지 안 때릴지 이거 했는데 오늘도 연기금 좀 샀거든요. 그래서 감히 말씀드려요. 연기금은 언제 팔까요? 감히 말씀드리는데 지수가 많이 오르면 팔 겁니다. 많이 올랐다의 기준은요? 저는 한 전고점 2,700 정도.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연기금이 사는 이유가 우리 기억을 하실 거예요. 사는 이유가 우리의 룸 14.9%인가 2025년 목표인데 룸이 비어있다 지금 12몇 %거든요. 비어있다 네. 이거든요. 근데 왜 비어있어요? 지수가 빠져서 비어있는 거예요. 평가 금액이 빠져서. 그들이 우리를 팔아가지고 지수를 물량을 비워놓은 게 아니고 네. 원래 일정 부분 들고 있었는데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이게 착시 현상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 정도 지수 때에서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 기사 저번에 말씀드린 기억하실 텐데 어찌됐든 많이 오르면 팔 거예요. 그러니 그때 올랐을 때 연기금이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게 빠지면 사고 오르면 팔잖아 연기금. 그쵸. 그럼 지수가 박스지 그러면. 그럼 또 이제 네. 외국인들 계속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도 야속하고 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시장상으로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고 뭐 거래소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 조금 플러스 나긴 났는데 이 정도 수준은 계속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 날일 거예요 아마 실적 발표가. 그 전후에 한번 방향성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시장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향성이 삼성전자 예상보다 실적이 더 안 좋다 이러면은 혹은 뭐 더 좋다 이러면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어떻게 잡힐 거라고 보세요? 그 저는 시나리오.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네. 왜냐하면 수출 데이터 보셨죠? 네. 반도체 잘 나왔어요 12월 거. 오늘 잘 안 움직였는데 네. 프라이싱을 아예 안 해요 지금. 관심 없어요. 외국인들은 그냥 싫어요 우리를. 그죠?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는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그 데드 크로스 난 거 보시죠. 필반이 안 좋아요 지금. 그쵸. 외국인들은 그쪽 보고 혹은 10년물 국채 보고 이머징 마켓 쪽을 매매를 하는데 이머징 마켓도 그렇고 그들은 조금씩 팔고 있는 중이긴 하니까 우리의 실적을 보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일단. 그렇죠. 그러니까는 아마도 12월 실적이 4분기 실적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나쁘지 않았습니다 반도체는. 아마 뉴스 보시면 다 나올 거예요. 1월 1일 날 나왔습니다. 제가 어제 신정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그거 보고. 그렇죠. 기분이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러니까 짜증이 나긴 했지만은 일단은 실적은 실적인 거니까. 네. 그러면은 생각보다 지금 컨센서스가 거의 7조 대까지 내려가 있잖아요. 네.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으로. 그러면 한 8조 대만 나오더라도 물론 전분기보단 감익이죠. 좀 구조 나왔으니까는. 그러더라도 조금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지금 거의 예상하고 있는 거 보면 7조 초반에서 후반 정도 그렇죠. 사이인 것 같은데. 저 가장 최근 보고서가 KB증권 거 7조 7천억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7조 뭐 이거 또 스트리트 컨센을 되면 더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네.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어봐야죠. 그리고 부문별로 중요하고 그렇게 할 텐데 일단은 다음 주 삼성전자 발표 전까지는 일단 개별주 장세. 개별주 장세는 그냥 뉴스 보고, 그러니까는 뉴스 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뉴스가 좋은지 안 좋은지, 아니 물론 네. 좋은 거 사야겠죠. 그런데 실적으로 이게 말이 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거랑은 상관없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그 고객들 매매 거의 안 하고 있긴 하지만은 네. 일단 보니까는 이런 것들은 좀 있긴 있더라고 시장 모양 자체가. 그래서 개별주 장세로 그냥 계속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그래도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 로봇 보셨잖아요. 네. 아까 얘기하셨으니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네. 일단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대주주잖아요 이제. 그쵸. 대주주 된 게 제일 크고요. 코리아에선 삼성전자가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어젠가 그젠가 젠슨항 CEO가 네. 그 홍콩 무슨 과기대인가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로봇은 세 가지 유형 정도가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대량 생산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첫 번째는 자동차입니다. 자동차에 들어간 로봇, 그 자율주행이거든요.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드론, 세 번째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렇게 세 개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이거 보고 제가 몇몇 사람들한테 젠슨항이 테마 찍어줬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딱 그냥 이건 올해 주도 섹터예요. 이거 그냥 자율주행, 드론, 휴머노이드 로봇 요 세 개입니다. 젠슨항이 찍었잖아요. 그쵸. 대량 생산이 가능하다. 이거는요 어닝입니다. 어닝 실적으로 된다. 딱 느낌 오시죠? 그래서 로봇 섹터가 오늘 강하게 움직였고 잠깐 이거 보시죠. 오늘 코스닥만 볼게요. 코스닥에서 기관이 산 종목 로봇 되게 많아요. 그죠? 그러네요. 로보티즈, 네. 뉴로메카, 여기 하이젠 RNA, 유일 로보틱스 또 어디 있습니까? 클로봇 네. 엄청 많죠. 보면은 여기 지금 실적주 VT 빼고 없어요. 실리콘트 2개 빼고 별로 없어요. 다 테마주 매매하고 있어요. 기관들도 지금. 그쵸. 그나마 실적주 있는 거 여기입니다. 연기금, 클래시스, 리노공, 실리콘2. 그래서 뭔가 실적 플레이 하겠다 싶으시면 가족분들께서 요거 여기 연기금 매매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네. 연기금 하는 게 좀 낫고요. 기관들도 요즘은 수익률 제고를 위해서 한다. 그런데 왜 1월 2일 첫 거래일 날 이렇게 질렀냐 이거예요. 저는 이게 좀 중요하다고 봐요. 사실은 오늘뿐만 아니고 12월 30일 마지막 납해 마지막 거래에도 이렇게 많이 샀거든요. 기관들이. 그쵸. 로봇을 샀어요. 로봇을.
제가 화요일 날 로봇 얘기하고 갔는데 댓글 엄청 나더라고요 또. 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지. 왜요? 뭐가 어떤 로봇 게? 올랐는데 이제 얘기하느냐부터 시작해서 오늘 더 올랐잖아요. 네. 정말로 이게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삐딱하게 보면 삐딱하게 보입니다. 근데 어, 이게 사람이. 좀 시장이 그동안에 좀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많이 못 줬다라는 생각도 그럼요. 일부 들기는 합니다. 뭐 연속성이 워낙에 없었던 시장이었으니까. 그게 다 이해를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그 부정적으로 보면 한 주도 못 사요. 그렇죠. 한 주도 못 사면은요 수익도 빵이란 얘기입니다. 물론 안 사면 손실은 안 나오겠죠. 그건 각자 판단해야 될 일이고요. 어찌됐든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지금 로봇은 이렇다 이런 거고 그냥 팁을 말씀드리자면 네. 장중에 기관들 매매하는 거 내가 만 이 섹터를 하고 싶어요. 네. 그 10시에 나오잖아요. 기관수 잡히는 거 아시죠? 네. 그럼 그 10시에 보고 그거 사세요 그러면은. 되잖아요. 기관이면 어떤 기관? 그냥 전체적으로요? 뭐 여기 기관일 수도 있고 전체 기관 연기금 선택할 수도 있고 여기를 또 바꿀 수 있는 거 아시죠? 네. 투신 바꿀 수 있어요. 섹터별. 이거 근데 10시에 조금 업데이트 돼요. 성격이 다르잖아요. 아 그러니까는 그건 주체별로. 나한테 맞는 걸로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간을 보라고 말씀드리냐면은 기간은요 네. 적어도 종목 필터는 한다 이거예요. 재무 필터하고요. 그리고 대주주 필터하고요. 우리가 테마주 매매하다가 갑자기 망한다 얘기를 왜 합니까 여러분들? 왜요? 또 말씀드립니다. 갑작스럽게 대주주 횡령이 뜬다거나 네. 재무가 너무 안 좋아서 갑작스럽게 무슨 뭐 의견 거절, 한정이 뜬다고 이런 것들 걱정돼서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들어가는 것들은 어느 정도는 실체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제가 아니고 혹은 여러분이 아니고 그래도 검증된 매니저가 1.5 필터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꽤 나쁘지 않다는 얘기죠. 무조건 테마주가 좋다 안 좋다 이런 걸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뭐 진짜로 잘한다고 느끼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꼽아서 하고 있다. 네. 연기금이 제일 잘한다면서요. 연금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셀렉션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답이 될 수 있다. 특히 테마성 장이 개별주 장일 때는 이런 것들이 꽤 유효하게. 만약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문에 바이오 뽑아요. 그러면 쭉 보다가 바이오 종목 들어가면 그거 하면 돼요. 정말로 현장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일단은 로봇 하나 좀 방향이 좀 샜는데 이렇습니다. 네. 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해주신 그 젠순왕이 언급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드론 이렇게 세 가지 테마는 순환매 관점으로 올해 뭐 상반기 아니면 뭐 올해 내내 계속 좀 접근을 해봐도 좋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세요. 네, 이런 장이 언제까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일단은 다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 발표 전까지는 일단 될 것 같으니 한 일주일 정도? 한 3, 생각보다 4일 정도? 짧네요. 아니 근데 이게 생각보다 짧은 게 아니고 네. 그러다가 길어지면은요. 그렇죠. 지금 사실은 우리가 12월 달에 장 봤잖아요. 계엄도 겪었고. 네. 지금 하루 이틀 연속적인 게 얼마나 큰 건데. 그럼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일단은 시장에 살아남아야 됩니다. 아까 네.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직은 마음 편하게 고객 사줄 건 안 보입니다. 저도 아직은. 그렇지만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살아남는 느낌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바이오 말씀하셔서 좀 언급을 하고 싶은데 제약바이오가 사실 30일 마지막 거래일에 네, 그래도 강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약했어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네. 게 오늘 빠진 게 바이오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엘티론도 빠지고 알테오도 빠지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에는 네. 거기 팔고 오늘 강한 거 산 거예요. 제가 보기엔. 굳이 빠질 이유가 없었어요. 사실은 마지막 거래일 때 그렇게 강할 이유도 별로 없었고요. 맞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수급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도 그렇게 팔 이유는 없었거든요. 오늘 기관 팔았잖아요. 오늘 지금 알테오제는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도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냥 메이저가 팔고 딴 거 산 거예요. 더 센 걸로. 예. 근데 알테오제 다른 시황 뉴스는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러면 올해 제약바이오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좋게 봅니다. 좋게 보는데 네. 이게 제약바이오가 좋게 가려면은 일단 금리단이 좀 유효하게 바뀌어야 돼요. 금리단 유효하게 바뀌어야 되면 뭡니까? 적어도 국채금리가 4.2 정도까지는 4% 초반대까지 좀 빠져야 될 것 같고 네. 성장주단으로 좀 와야 돼요. 좀 늦게. 근데 아직 안 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중기적으로는 왜냐면 와일테오젠이라든지 유한양 이런 거는 실체가 있는 거예요. 리가캠 이런 것들은. 실체가 있는 것들은 해보셔도 된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내일 또 체크해봐야 될 만한 내일장의 좀 체크 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일단 앞으로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삼성전 말씀드렸는데 네, 다음 주에는 그것도 있어요. CES. 그렇죠. CES도 있고 21일 날은 갤럭시 언팩도 있어요. 제가 화요일날 저희 찐시장 마지막에 와가지고 장 안 열렸을 때 코리아의 원래 1월 달의 오리지널리티를 우리가 이번엔 느껴보자라고 그랬고 1월 초에는 CES 관련한 성장형 섹터가 움직이고 한 2, 3주 지나고 나서부터는 휴대폰 부품 섹터가 움직인다 말씀드렸어요.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의 일정을 우린 생각해 보자라는 거고 네, 앞으로의 증시의 중요한 점은 당연히 미국 시장이 되겠죠. 그쵸. 미국이 2차 파동이 없이 여기서 저는 마무리 졌으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나스닥 선물은 나쁘지 않으니까 일단 하루는 번 것 같아요. 일단 물론 오늘 본장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네. 그리고 오늘 목요일이죠. 실업수당 청구권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건 사실은 근데 이거를 말을 하려니까 하는 건데 실업수당 청구권은 매주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매주 나오는 데이터고 제일 중요한 건 다음 주에 ISM PMI예요. PMI.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내일 아니에요? 다음 주. 다음 주에요? 잠깐만. 아 죄송합니다. 내일 맞습니다. 제조업 PMI. 네. 예. 유전 대표 맞췄고. 예,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내일. 네. 이건 이 두 개인데 일단 뭐 실업선 청구 건수랑 PMI가 두 개 같이 보게 되면은 미국 시장이 플로우하게 넘어가야죠. 그래도 우리 시장은 빅테크가 좋아야 돼요. 빅테크. 그쵸. 그러니까 빅테크가 올라야 그래도 우리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든 뭐든 좀 돼야 되는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지금 오늘 몇몇 우리 개인 투자를 좋아했었던 2차 전주들이 줄줄줄 신저가더라고요 지금. 조금 안타까워요. 조금 많이 안타까워. 조금이 아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이게 2차 전지는 대체 언제까지 빠질 거냐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작년으로 가보면은 작년 이맘때도 빠졌거든요. 네. 12월에서 1월 사이에 네. 4분기 실적 발표 전에 빠졌어요. 또 그 여기서 또 보고서 한번 또 나오죠. 4분기 전망 보고서, 프리뷰 네. 보고서. 그 나오면 적자일 것 같다. 또 빠지고 나오면 한번 또 빠지고 그때도 반등 나왔어요. 이게 안 좋은 걸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네. 항상 실적 발표 시즌에 또 이게 안 좋은 거라서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사실은 호재성 뉴스 나오긴 나왔어요. 제가 다른 분들은 잠깐 말씀드리긴 했는데 자동차 IRA 보조금 받은 거 뉴스 회자 안 되더라고요 오늘. 그쵸. 응. 보조금 받았어요. 현대차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딱 취임했을 때 이거 안 해라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그걸 거예요. 하루는 반영해야지. 하루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 1시간도 반영을 안 합니까? 현대차 받았어요. 기사 찾아보십시오. 현대차 네. IRA 해서 보조금 해보세요. 나왔어요. 그죠? 그렇죠. 하여튼 그런 것들 네. 저는 좀 장 시작 전에 좋게 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일단은 시장에서 변수라고 보고요. 이 변수라는 것 자체가 제 입장에선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네요. 정기적 보조금 최대 580만 원, EV씩 다 받는다. 나옵니다 이게 지금 말하니까 띄워주네요. HTS에서 역시 유한타증권 HTS 똑똑하네. 네. 하여튼 어찌됐든 AI인가요? AI 응. 이런 거. 그러니까 호재로서 받아들이는 이런 시장이 왔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대형주는 조금 그렇게 좀 삐딱하게 보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 네. 금리 레벨이 가장 중요하겠죠. 금리가 네. 금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 중요하고 이건 말씀드릴 필요 없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투심입니다. 투심. 근데 투심은 안 바뀌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도 지금 쫄질 않아요. 지금 네. 그냥 뭐 빠질 수 있지 뭐 빠지면은 들어 올리겠지 뭐 여기서 한 번 더 빠지면 나도 대형주 들어가 볼까? 왜냐면 이게 역사때까지 학습 효과예요. 이게 그렇죠. 시장은요 어쩔 때 깨지는지 아세요?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그런 학습 효과가 깨지면서 이게 왜 이래 하고 푹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래 몇 번에 또 안 좋은 학습 효과의 시간이 또 걸릴 겁니다. 그러니 그 며칠 동안 시간은 그렇게 큰 폭락 갑자기 2300 물론 아까 말씀드린 중국에서 뭔가 그런
바이러스 관련한 뭔가 불협화음이라든지 네. 이런 게 나오면 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네. 반대의 경우로 봤을 때는 그럴 확률은 일단 당분간 며칠 동안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그래도 앞으로 증시 흐름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계속 말씀을- 그냥 비슷하게 이런 말씀드린 현재 대로 네. 삼성은 전까지 비슷합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 전까 8일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지금과 같은 비슷한 흐름들에 좀 적응을 해서 매매하실 분들 매매하시고 근데 아니다라고 매매- 하시는 분들은 좀 기다리셔도 되는 시장이에요. 기다려도 됩니다. 기다려도 되고 뭔가 이제 내가 마음 편하게 주식을 살 수 있는 그런 시장은 오지 않겠어요. 그렇죠. 한 1월 중순 이후부터 될 것 같은데 그때는 마음 편하게 주식 사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네, 주식이 올라있다는 게 문제예요. 또 맞아요. 그런 시장이 오면은 또 음, 안정화되면은 그러면은 그때 살 걸 또 그게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선택을 하셔야죠. 나는 내가 봤었던 종목을 좀 미리 사놓을까? 라고 해도 되는 거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면 사놓는 거죠. 내가 봤던 거를. 그래서 일단은 좀 보시죠. 일단 이게 뭐 거래 대금이 많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네. 저 이틀 전에 마지막 거래할 때 기억나실 겁니다. 코스닥 4조 찍었어요. 거래 둘이 대금. 합쳐서 10 합쳐서 10조 나왔어요. 예. 10조? 거의 4조 5조 나왔으니까는 그러니까는 한 시장에서만 또 작년에 코스닥에서만 25조 나왔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엄청나게 쪼그라들어 있는 건 맞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어느 정도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고 계시는 종목 공개해 주시죠. 그 테마 쪽을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도 굳이 테마성 잘 얘기를 안 드리는데 근데 요즘 할 게 없어가지고. 단기에 뭐가 좋을까 했을 때는 로봇 좋은 건 알고 있으니까 빼고요. 네. 오후에 갑작스럽게 돌리는 것들이 내일 좋거든요. 그렇죠? 네. 갑자기 돌리는 게 양자가 밑에 돌리더라고요. 양자. 그 아들 말고요, 그죠? 양자 컴퓨터. 미안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네. 나도 아재가 되네. 어쨌든 네. 양자 컴퓨터가 밑에도 돌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오후에 돌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 그리고 아까 뭐 중국 얘기했으니까는 진단키트 이런 쪽. 근데 이런 건 하지 마시고요. 이건 웬만하면. 너무 웬만하면 할 필요가 없고 네. 양자를 그냥 말씀드리는 이유도 양자는 미국장에 살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아이온큐도 지금 추세 이쁘게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살아 있으면 해볼만 네. 하다라는 거고 조금 요 말씀 드려보고 싶은데 아까 스마트폰을 제가 좀 봐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스마트폰. 네, 부품주죠. 마침 관련한 보고서가 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나왔더라고요. 뭐 증권사에서. 그래서 제가 참 빨리 읽어봤더니 이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밸류에이션 측면 말씀드릴게요. MWC라고 아시죠? MWC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그러니까 모바일 박람회를 얘기하고 전통적으로 MWC 전까지 갤럭시 S26인가요, 그죠? 신제품 25인가 나온 게 25인가? 25까지 25 나오죠 이제. 네. 예, 25라든 신제품 발표를 계속 할 건데 갤럭시만 하는 게 아니고 아이폰에서는 iOS 업데이트를 할 거고 1월 달에 1월 중에 그리고 중국에서는 화웨이라든지 비보, 오포 같은 중국향 그 스마트폰 회사들은 신제품을 발표를 할 거예요. 오케이, 그건 다 아는데 중국의 점유율이 굉장히 너무 늘어난 건 아실 거고 거의 30, 40%까지 넘어가고 있다라고 한 25년대는 거의 50% 간다고 하더라고요, 점유율이. 그러면은 일단 밸류에이션이 빠진 건 알아요, 우리가. 다 알 겁니다. 알면은 신제품 출시 효과에 대해서 일종의 이벤트성으로 이쪽이 몰릴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의 키워드가 뭐가 될까요? 폴더블이라든지 중국이 될 것 같아요. 거기서 레포트 이렇게 찍어놨더라고요. 아마 여러분은 내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보실 수 있어요 지금도. 네. 여튼 그러니까는 요런 화두. 그 폴더블은 힌지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 그리고 OLED라든지 이런 쪽 그리고 중국은 중국에 납품하는 부품사들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몇 개 안 돼요. 그쵸. 막상 보면은 그럼 거기를 제가 이 얘기를 제가 저랑 그 소통하는 뭐 분한테 얘기를 드렸는데 형 그럼 언제 사요 그러더라고요. 종목은 아니까
기관 붙을 때 붙자라 그랬어요. 잘 쳐다보고 있다가. 왜냐면은 그게 다음 주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우리 그렇게 현금이 많은 편은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굳이 지금 정찰병을 잠깐 조금 띄울 수는 있지만은 물량이 저는 3분의 1은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10% 들어간 상태에서 올라버리면 물 타는 효과도 없어요. 불 타는 거죠. 더 타는 것도. 그래야지 어느 정도 들어가 있어야지 이만큼 내 수익 난 상태에서 자신 있게 타는 거지. 요만큼 사는데 이만큼 먹더라도 타봤자 또 있어야 된다고. 한 번 1% 밀리면은. 그렇죠.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는 좀 물량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일단 좀 왜냐면 이런 매매들은 기간이 잘해요. 정말로. 왜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잘하긴 잘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스마트폰 부품 섹터도 한번 봐보자. 네. 당장 내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스터디를 해보면 돼요. 제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 전에 조선주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런 것처럼 조금 미리 좀 봐놓는다면 손이라는 것 자체가 내가 공부되어 있고 내가 아는 거일수록 바로 손이 나가거든요. 그렇죠. 자신감을 가지고. 맞아요. 내가 이거 봤다. 딱 그죠. 그러니까는 이런 쪽도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좀 조금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거. 다음 주에 CS 시작해요. 네. 전통적으로 CS 시작하면 그 전에 급등했던 거 좀 잘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로봇이 안 간다, 자율주행이 안 간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 쉴 수 있어요. 그럼 내일 뭐예요 또? 내일 금요일이에요 또. 그렇죠. 금요일이면 이번 주 급등했던 것들을 금요일 오후에 오전까지도 좋아요. 그러다가 오후에 한 2시 이후에 갑작스럽게 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긴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유의하셔야 된다. 왜냐면 오늘까지 못 잡은 분들 있을 거거든요. 근데 내일 아침에도 가면 그때 잡아요 또 로봇. 근데 오늘도 솔직히 로봇이 갔다 다 얘기는 하지만은 잡을 만한 것들 갭 상승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잡을 만한 것들이 아니었고 못 잡았어요. 사실은요. 기존에 들고 있으신 분들도 팔았어 사실은. 맞아요. 오늘 다 팔았어요.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네. 그렇죠? 아까도 이주현 대표님이랑 얘기하면서 너무 빨리 팔았어 이런 그렇죠. 얘기를 다들 했죠. 네, 맞아요. 저 클로봇은 제가 먼저 얘기했어요 고객들한테. 없어요 지금. 어찌됐든요. 이거 네. 다 압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라 그럴까요? 너무 조급하지만 않으면 돼요. 조급하지 않으면. 시장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네. 그러니까는 이런 쪽도 그러니까 이런 쪽이 아니죠. 내일의 뭐라 그럴까? 내일의 유의사항. 금요일이고 유의사항은 이런 것도 있어. 그리고 CES 다음 주니까 별로 2, 3일 앞이잖아요. 우리 그거 봤잖아요. 오징어 게임. 그렇죠. 오징어 게임 글로벌 히트 치면 뭐예요? 아티스트 스튜디오 안 가잖아요, 지금. 컨텐츠 관련주 갑니까? 하나도 안 가잖아요. 네. 지금 노미네이트 되어 있고 지금 94개국 1등이에요, 지금. 그렇죠. 역사를 쓰고 있다면서요. 네, 요 맞아요. 공기 봐주셔서 공기? 안 봤어요, 저.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저도 공기 게임이 나오고 공기 우리가 네. 이렇게 첫 찍기 두 찍기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누가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1,400만 뷰가 나와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 찍은 게 그냥. 관심도가 상당히 높네요. 엄청나요. 지금 엄청나는데 지금 관련주 안 움직이잖아요. 네. 주식은 주식으로 보자고. 한강 작가님 또 기억나시잖아요. 그 책 엄청 잘 팔릴 것 같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쵸. S24 거기하고 한 번 사줬다 지금 계속 빠지고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이거 CES도요. 지금은 당장 우리가 로봇은 좀 더 갈 것 같긴 해요. 이건 네. 약간 시대가 젠슨왕 그 밈이 좀 붙었으니까는. 그런데 뭔가 이제 그런 CES 때문에 움직였던 뭔가 자율주행이던 이런 것들이 또 다음 주에 안 움직여서 밀려버리면 또 미칠 거예요 또. 그렇죠. 그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원리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 다음을 준비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을. 지금 입장에서. 그래야지 물리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지 사면서도 부담 없어요. 많이 안 올랐으니까.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는 아예 단타를 쳐버리든가 장중에 아예. 근데 지금은 스윙이 잘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매매는. 스윙이 지금 시장은 그래요. 빨리 끝내든지 아예 길게 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시장으로 지금은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